안녕하세요. 벌써 5주차가 됐네요. 시간이 빨리 가죠.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도록 합니다. 자, 4주차에 냈던 문제, 4주차 과제를 한번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항상 이 값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주는 상수값이에요. 주는 값이에요. 자, 그럴 때 1번 문제가 이거 있어요. 1번 문제. 자, 굴절률이 3분의 4. 굴절률이 3분의 4인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문제를 봤어요. 당연히 답은 광속보다는 작게 나와야죠. 이거보다 빠른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굴절률이 나와 있죠. 광속이 나와 있으니까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해보면 굴절률은 어떤 매질에서 굴절률은 이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분의 광속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니까 V가 얼마냐? 매질 속에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V는 N분의 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N분의 C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보자. 해볼까요? 그럼 이 값은 굴절률이 3분의 4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분모는 밖으로 나와서 4분의 3 하면 되겠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이렇게. 그러면 굳이 한다면 얼마예요? 4분의 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4분의 9.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아름답죠. 계산기 4분의 9니까 4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9 나누기 4는 2.25. 그래서 이것은 2. 이 글자가 이렇게 안 좋아. 2.25. 다시 적을게요. 이것은 다시 2.2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답은 2.2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답은 V는 2.2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이렇게 답을 달아주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뭐 어려울 이유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이렇게 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광속은 똑같아, 항상. 광속은 똑같아.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광속을 다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하던 대로 광속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네요. 두 번째 문제. 자, 어떤 물질 속을 지나는 빛의 속도가 1.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이다. 이렇게 속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질의 굴절율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죠?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어. 이제 많이 해서 알고 있죠? 이물질의 굴절율은 이물질의 속도, 광속이죠.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V 값이 되겠죠. 요 값은 C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주기만 하면 답이겠네. 그래서 적어주면 1.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는 얼마야? 2죠. 약분해서 2. 그래서 답은 굴절율은 얼마라고? 2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굴절율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할 거예요. 계속 이제 굴절율에 관한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굴절율 계속 나가봅니다, 이제. 자, 빛이 꺾이는 이유는 이렇게 저번 주에 봤어요. 공기에서 A 물질로 빛이 수직으로 들어가면 안 꺾였어요. 근데 삐딱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꺾여버렸죠. 굴절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봐요. 이때 여기가 빠르다라고 그랬죠. 이쪽이 느리다. 그래서 이 속도 차이가 얼마냐? 요거 가지고 굴절률을 말을 했어요. 속도 차이가 얼마냐? 빠르고 느리고 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했어요. 자, 요 식이 기억이 나겠죠? 똑같은 식 속력을 광속으로 바꾸면 되겠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는 거예요. 뭐 같은 식이에요. 그냥 빛은 특별하니까 우리가 속력을 C라고 적는다라고 했죠. 왜? 특별하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V라고 하는데 빛만. 잘 보세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왜 속도가 느려지느냐? 왜 속도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느려졌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느려졌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가능한 것은요. 이게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둘 다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빛이 공기에서 물로 또는 공기에서 유리로 또는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매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파동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파동은 진동, 매질이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진행을 한다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파동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수면파를 한번 볼게요. 이런 물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통.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통에다가 내가 찍어. 점을 콩콩콩 찍으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겠죠. 콕콕콕 찍어.
찍어요. 그럼 매질들은 출렁출렁 하겠죠? 자, 찍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찍어볼까요? 2Hz. 이게 뭐죠? 그렇죠. 진동수죠. 2Hz. 1초에 2번씩 콕콕 찍어줘. 그러면 요 물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1초에 2번 찍었어. 그러면 멀리 가도 더 멀리 가도 얘는 항상 1초에 2번 출렁이는 거야. 되겠나요? 자, 요 진동수라고 하는 놈은 진동수 F죠. 1초에 몇 번 출렁출렁 하느냐, 진동하느냐. 이 진동수는 어떻게 결정 지어지느냐. 여기서처럼 파동을 처음 만들 때 1초에 몇 번 찍어서 만들었냐 이거요. 1초에 몇 번 떨었냐. 그래서 이것은 언제 결정 지어진다? 진동수는 파동의 발생 단계에서 결정 지어져요. 그러니까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요. 파동의 운명이요. 1초에 몇 번 진동했냐. 죽을 때까지 파동은 생길 때 진동수가 생기는 거죠. 진동수가 처음 만들어져서 하여튼 콕콕 찍어서 파동이 발생했죠. 그럼 죽을 때까지에는 이 진동수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절할 때 파동이 꺾이는 게 굴절이죠. 굴절. 파동이 빛이 굴절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진동수예요. 굴절할 때 진동수 불변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진동수를 변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만들어질 때, 파동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진동수가 변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어주셔야 돼. 언제만? 파동이 탄생할 때만 진동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1초에 2번 찍을 수도 있고 3번 찍을 수도 있고 5번 찍을 수도 있어. 누구 맘?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맘이죠. 자,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요. 파동이 생성될 때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만 변화시켜줘? 처음 만들 때만 변화시켜줘. 그럼 만들어진 다음에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하는 전 과정에서요. 파동이 어디를 통과하든지 이미 만들어진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 과정에서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느낌이 와야 돼. 그러면 굴절을 한다는 것은요. 굴절을 한다는 것은 속도의 차이 때문에 굴절하는데 요 녀석이 진동수가 절대 불변이요. 그러면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결국에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굴절에서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의 말뜻은 아이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흔들려. 자, 속도의 변화가 생겼어. 왜? 매질이 달라짐으로 해서 매질이 달라져서 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뭐가 변했다야? 파장이 변했다는 거야. 파장이 짧아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또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데 유리나 물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져. 속도가 느려져. 왜 느려져라고 하면 파장이 짧아져 버려.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큰 걸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작은 걸음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듯이 매질에 들어가 버리면 물이나 유리에 들어가면 빛이 이 보폭이 짧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장이 짧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봅시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또 다른 얘기 이제. 자, 우리가 굴절률을 속도로 봤잖아요.
이렇게 굴절률은 이렇게 봤어요. 자, 굴절률은 어떤 물질의